학교가 들려준 적 없는 진짜 학교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들려드립니다. 본격 학교 들춰보기 방송 내가 네 선생이다, 줄여서 내 선생 6화 시험 특집 내신 관련 시작합니다. 뭔가 과장님이었나요? 대사가 있네요. 제가 한번 뺏어봤어요. 네, 이제 하나씩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옆에 앉아서 듣고 있으니까 어색하네. 이제 나중에는 다른 분들이 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시험 중에서도 모의고사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능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약간 이 대학 입시 얘기 좀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우리가 자기소개를 또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6화부터 듣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6화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애드립을 많이 준비해요. 그렇죠. 예, 완전 저는 김프로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책임 PD를 맡고 있고요.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은 업자입니다. 예, 저는 안 과장입니다. 예, 작년까지 교사를 하다가 지금은 다른 일 하고 있는 생산직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밥입니다. 학교에서 개들한테 밥을 주고 있고요. 고양이도 네, 주시나요? 고양이들도 밥 주고 있고 사람보다는 동물이 먼저다. 성선설의 입장에서 성악설로 바뀐 개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선이고요. 여름이라서 이제 좀 비린내가 조금 나고 있는 심해요. 생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심한 거. 네, 죄송합니다. 대호들한테 선물해드려야 되겠어요. 주세요. 일단 선물은 받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3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의고사와 수학능력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죠. 네. 오늘은 기말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 기말고사가 이제 다가오죠. 이제 곧이죠? 예, 6월 말 7월 초에 기말고사를 대부분의 학교에서만 볼 거예요. 진짜 정신 없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그 수능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가 공부법 이야기도 했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기말고사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다루겠지만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숙이 한번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의 시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많이 듣고 있을까요, 네. 학생들이? 그럼요. 드디어 그 카타르에서 듣는 분들을 중국 분들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역시 한류죠, 한류. 그러니까 중국에서 듣는 한국 분들이겠죠. 그렇겠죠. 예. 혹시 카타르에서 들으시면 제발 댓글 하나만. 안 돼. 네, 너무 부러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먼저 시험의 의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아쉽게 넘어간 측면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건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김프로의 시험에 대한 제 생각. 지난번에도 살짝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사회 현상이나 심리 현상을 물리학 법칙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게 사실은 뭐 그렇게 좋은 논증 방법이 아니긴 한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물리학 법칙을 좀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물리학 법칙. 정말 언제 배운 거야? 문과라서 전혀. 하나는 기억나. 공식. 뭐 거리 곱하기. 그래 다 누구나 기억나는 거 거시속. 시간분의 거리. 거시속. 뭐야? 나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그래. 그래? 그래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고 하는 걸 시험과 대입해서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정확한 비유는 물론 아니겠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 나간 거리, 그거는 시험을 본 시간 곱하기 두뇌가 회전되는 속도. 어렵다. 어쨌든 잠깐만. 7, 8화나 필요할 것 같은데. 제발 필요할까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풀거나 또는 머리가 매우 빠르게 돌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어떻게 보나요, 보통? 일정한 시간 안에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야죠. 보죠. 네. 네. 시간을 정해놓고 본다라고 하는 건 어차피 뭐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 그러니까 문제의 거리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두뇌가 회전되는 속력을 그쵸. 지능을 보겠다는 거죠. 이해가 너무 잘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IQ라고 하는 게 두뇌의 회전 속도를 보는 게 IQ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시험에서는 암암리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암암리에 어떤 지능에 의한 차등을 미리 깔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갑자기 궁금해요. 다들 IQ가 몇이죠? 진짜 저는 더럽게 나쁩니다. 난 IQ 안 가르쳐 줬는데. 초등학교 옛날에 안 가르쳐 준 건 안 좋다.
초등학교 때 얘기하지 않아? 근데 한 110 정도 다들 110에서 120 사이 아니야? 됐던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요? 나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100이 안 됐는데. 이게 안 되면 아니야. 아니죠, 안 될 수도 있지. 안될 수도 있어. 있고 그게 어차피 평균이다 보니 그 분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100이면 딱 평균인 거고 평균. 그거보다 조금 이제 좀 떨어지는 친구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약간 낮은 친구들은 지능 지수가 낮은 친구들은 그래도 사람인 범주 안에서 조금 이제 평균보다 약간 아쉬운 거지 그게 꼭 진짜요? 예. 뭐. 그게 안 좋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정규. 아 그럼 절대값이 아니라 그렇죠. 약간 상대적으로 네. 배급 평균으로 봐서 네. 위아래로 나누는 그러니까 거구나. 그 시험을 본 집단의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주니까. 그거보다 아. 조금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올라가느냐 낮아지느냐 약간 그럼 그 그냥 정도 차이. 적당히 평균이네요. 그럼 안 과장님은 저 맥시멈 한참 잘 나갔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IQ가 한참 좋았을 때. 그게 약간 다르더라고요. 매년 맞아요. 볼 때마다 달라요. 뭐 어떨 때는 120 몇 가지 또 왔었고 130까지가 아마 130 몇 가지가 아마 제일 뭐야? 잘 140이 나왔던 멘사연 아니야? 에휴 멘사야 뭐 그러니까 그 이게 정도까지는 멘사 아니고. 회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문제 해결 속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상위 몇 그렇지. 퍼센트라는 얘기.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이에게 빨리빨리 시간을 들어가는 충분히 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쵸. 누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아 근데 있다는 그것도 거죠. 아닌데 사실 시간 아무리 줘도 그 사례는 제가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아, 실제로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지식 영역이 전혀 없었던 배워본 적도 없는 걸 풀 수 있어요. 시간이 충분하다면. 틀린 답을 체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틀린 답을 체크하면 틀린 거죠. 다시 하고 계속 다시. 맞는 답을 찾는 자기만의 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트레이닝이죠. 계속 일종의. 시행착오를 거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다시 좀 다루기로 하고요. 네.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본능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잠재돼 있는데 실제로 제가 겪었던 시험을 좀 예로 들어보자면 네. 대학교 수시 모집을 제가 할 때 모 대학에서 인적성 검사 같은 걸 네, 봤는데 그 우리 때 인적성이 그쵸. 한참 이제 그렇죠. 막 네. 맞아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무척 많은 문제를 맞아요. 풀도록 와, 하는 진짜 그러니까 마킹까지. 나 그거 다 떨어졌어. 대놓고 지능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 대학에서는 그 인적성 시험으로 네. 건물을 하나 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충분히 그럴만하지 사실은. 근데 왠지 그렇죠. 그거 잘 풀면은 왠지 대박 칠 것 같고 그런 그래서 느낌이니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사실 공부를 못하는 고등학교였는데 그걸로 대학 간 애가 엄청 많아요. 제 내신도 친구들도 좀 좀 있어요. 이런 건 안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여러 개 안 보고 그게 안 운이 보고 작용된 운이죠. 건가요? 운도 좀 그쵸, 있고. 근데 운이죠. 보니까 이제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뇌 회전이 빠른 거네요. 그 친구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학습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이론이 있어요. 그 바로 완전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서 이상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완전 학습인데 이 완전 학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자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한다는 이론이에요. 옛날에 문제지 같은 완전 학습. 완전 학습 있지 않았나? 맞아 있었어요. 있었죠. 다달학습, 이달학습 막 이런 거. 있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능 이론에 기반해서 과거 학교의 학습 활동이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한 시간을 제공하고 개개의 능력 차이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결과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경우에 각각 학습자의 능력 차이에 기반해서 다른 학습 시간을 제공하면 동등한 결론, 즉 완전 학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운영할 때 아무래도 그쵸.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동일한 문제에 봉착을 하는 게 효율성이냐 아니면 뭐 우리가 경쟁이냐. 지향하는 바를 가야 되느냐 그 두 가지 문제에서 교육에 있어서 항상 갈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언제나 그 학습자에게 더 좋은 것보다는 효율성을 선택해 왔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참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쵸. 그거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깨는 게 참 중요한데 힘들죠. 어렵죠.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라는 그런 뭐 핑계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뭐 그런 이유로 이제 그냥 다 획일적이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쵸. 그런 교육들이 강조됐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사실 지금 김프로님 말씀하신 거는 사실 한 1등부터 10등까지 정도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안 되지만 사실 지금 현행은 순위를 매기고 있잖아요. 예. 학생들의 석차를 1등부터 10등 정도까지는 뭐 완전 학습 이론도 통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 그냥 공부 안 하는 30등 이하의 학생들한테도 의미가 있나요? 사실? 그게 왜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30등 이하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들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애들. 아예 관심이 없는 애들이 왜 생기느냐. 본질적으로 그 시스템 자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이러한 시험 시스템과 그에 상응하는 교육 시스템 하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해버렸던 그러니까 할 그럴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지능이 어떻든 그쵸. 완전 학습이 가능한데 적어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학교 입장에서는 완전 학습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해야 된다. 된다는 것이죠. 그쵸.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학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패배자를 만들고 그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데 지나치게 익숙해졌다는 느낌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과장님이 좀 예, 일단 공부를 하는 게 일단은 그 내용을 머리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이제 여러 사람들의 방법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머리에 얼마나 남아져 있는지 그게 일단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이제 그거와 관련된 이제 이론이 이제 에빙하우스라는 학자가 발표했던 망각 파지 곡선입니다. 망각 잃어버리는 거고요. 까먹어. 파지 갖고 있는 거겠죠. 아침에 본 거. 우리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 아침에 본 게 시험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아침에 봤던 게 왜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자신이 있느냐. 당연히 그 이제 그 곡선을 보면 우하향하는 그런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우하향이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학습을 한 시점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파지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떨어지는 폭이 완만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좀 급하락을 하는 거죠. 초반에 급하락하네요. 그럼? 그렇죠. 초반에 몇 분? 시간을 급하락하죠. 두면 대충? 뭐 하루 정도 일단 하루 전에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내에 공부를 하면 이 벼락치기 조절. 그게 이제 벼락치기인데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벼락치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만약에 이걸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에빙하우스가 얘기했던 내용이 맨날 보라고? 그렇죠. 맨날 같은 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글자 복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습도 우리가 보통 예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선행학습. 예, 선행학습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복습이라는 것이 더 그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인간의 그 망각 곡선이 이제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을 할 때 잃어버릴 쯤에 다시 똑같은 내용을 복습 또는 학습을 또 해준다라면 그 내용이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떨어질 때쯤에 다시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동이 되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계속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곡선을 만약에 한 번 공부한 내용을 우리가 보통 100으로 봤을 때 그 한 번 뚝 떨어지고 나서는 한 30%밖에 안 남는다고 해요. 아까워라. 우리가 배운 것 하지 중에. 말아야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30%는 머릿속에 좀 오래 남는 기질이 있어서 뚝 떨어졌다가 완만하게 이제 사라지는 곡선이 나타나요. 30%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30%는 되게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꼭 그런 게 기억이 남는 게 선생님들이 농담했던 거. 그렇죠. 맞아. 애들이 치셨던 거. 이게 잠깐만요. 또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30%를 70%, 80%로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계속 되는 봐야 반복 된다. 학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맞아요. 또 다른 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들어올 때 자극이 들어오면은 좀 더 오래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외울 때 보통 공부할 우리 때.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딴짓하다가 선생님이 뭘 갑자기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지적을 갑자기 해서 질문했을 때. 갑자기 질문 당황합니다. 일어서서 막 까먹지. 대답을 하는데 뭐 어버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그 순간은 매우 쪽팔리죠. 하지만 그거를 절대 안 이제 까먹지. 보통 안 까먹지. 찾아보면 되게 오래오래 남습니다. 맞아. 내가 틀렸던 거. 그러면 그 상황이랑 같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니 기억을 할 때? 그건 아니고.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내게 다른 자극과 함께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을 오랫동안 좀 기억하는 모습이 그래서 있다고 틀린 합니다. 거를 다시 보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아 내가 틀렸다라는 자극을 딱 받고 예리하다. 그럼 내가 왜 틀렸지? 그 계속 그치. 많이 틀리면 근데 많이 틀리면 또 한 개 틀렸을 때 전혀 맞은 것만 기억나. 여기가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좀 잘하는 친구들이 한두 개 틀렸을 때 이거 내가 왜 틀렸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바로 오답 노트가 필요한데 오답이 너무 많으면 이제 진짜 오답 노트 만들다가 네. 하루 끝나 진짜.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오답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맞춘 게 새로운 자극이 되겠죠. 그렇겠다. 헐 대박 맞췄네 이러면서.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스 상황인 거잖아요. 스트레스 상황일 때 기억이 잘 되는 거. 근데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강제로 그 뭔가를 외우게 했던 경험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좀 해봤어요. 아, 군대 얘기 책을 나와. 외우래. 한 권을 다 외우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갈고기 그냥 외우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막 옆에서 스트레스를 주니까 진짜로 그 외워져요? 토시 하나 안 받고 다 외워지더라고. 근데 얼마 안 걸려. 맞아. 근데 그거 말도 맞는 게 근데 지금 약간 강제성이 필요하긴 해요 공부할 때. 저는 국원생께서 저희 정철에 관동별곡을. 관동별곡을 다 외우게 했거든요. 지금은 약간 까먹긴 했는데 그게 대학교 다닐 때도 기억이 났어. 나는 영어 본문. 우리는 앞에 나가서 한 명씩 영어 본문 얘기했었어. 외워서. 맞아. 결론은 스트레스를 좀 줘가면서 공부를 근데 해. 공부를 맞아. 그 스트레스 좀 저기 받으면서 해야 돼. 제주도에서 제가 나무 키우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무가 좀 시들시들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제주도에서는 도끼로 한번 찍는데요. 아, 도끼 자국이 한번 남으면 정신 차려. 왜 이래? 바로 풀이 시들었던 풀들이 파래진대요. 살아나오려고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국 체벌의 중요성이 나오나요? 처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약간 꼭 부정적인 건 아니다. 맞아. 정도. 네, 그 정도. 적당한 긴장감은 중요한 것 같아요. 작품 같은 거 쓰는 사람들도 보면 그 일부러 자기가 뭐 타임 리미트를 걸어놓고 맞아. 언제까지 네. 작품 완성한다 이렇게 해놓고 하면 더 잘 된다는 분들도 많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좀 필요해요. 네. 근데 나는 약간 누가 타임리미트 마감일 같은 게 막 딱 있어야지 사람이 긴장해서 확실히 집중해서 확 끝내지. 긴장하면 나 이런 말 그 했구나. 기완 아니요, 안 돼요? 기안84인가? 거기 그 웹툰 작가 같은 경우 항상 그 마감 시간에 막 간당간당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뭐 일부러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성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판에 바짝 이제 집중력 가지고 막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 몰입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네. 그 뭐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미하이 칙센트 교수가 체계화 시켰던 건데 국내에서는 이제 서울대학교 황농문 교수님 이 이쪽으로 막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네. 논문을 많이 쓰죠. 네, 홍홍홍 교수님께서 네, 농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황 교수님 저서를 주요 출처로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지금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는 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네네. 생각해 보세요. 196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유진 위그너, 천재 수학자 폰 노이만 교수,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네. 원자폭탄의 아버지라는 물리학자 레오 질라드, 그 수소폭탄의 아버지 물리학자 에드워드 텔러, 아유 폭탄의 아버지들이 굉장히 그리고 많으시네. 조합론, 그래프 이론, 정수론 같은 분야에서 거대한 족적을 남겼던 전설적인 수학자 에르데시 팔 욕 같은데. 아, 그 공통점이요? 예, 예. 공통점? 전 알아요. 뭐예요? 저도 알아요. 제가 다 모르는 사람. 정확하게 나랑 이제 상관없는 사람? 여기 나왔던 천재 수학자, 천재 과학자들의 공통점이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와 그 선생님 대단하다. 나도 그 배우고 싶다. 그 선생님. 라즐로 라치라고 하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에요. 실제로 이제 노벨상 수상자였던 유진 위그너 같은 사람은 라츠 선생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결과로 추측해 보건대 이 라즐로 그 라츠라고 하는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뭔가 그게 특별한 좋은가 것이 보다. 네.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선생님이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했나를 좀 봤더니 딱 이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학습자가 현재의 지식 상태로 풀 수 없는 아주 고난이도의 문제 하나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한 달이 걸리든 얼마가 걸리든 어우, 지겨워. 해결하도록 한 문제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준 거네요. 그러니까 그 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트레이닝을 시킨 거예요. 그게 실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과정에서 닥쳤던 그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근데 됐다는 중요할 거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잠깐만 얘기해도 되는지. 네, 모르겠는데 말씀하셔도 돼요. 그 수학 문제 풀 때 그 해답지 보고 싶은 아니죠. 욕망. 중간에 풀다가 와 막혀. 있겠죠. 와 해답지 볼까? 해답지 볼까? 이걸 참아낸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끝까지. 네. 난 답답해서 못 살아. 난 봤어 해답지를. 나도. 어.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점이야. 수학 못했어. 수학 같은 거는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네. 자기가 끝까지 답을 찾아내느냐. 해답지 보면 다 이해되고 아 이거구나. 아 이거네. 몰라. 그 근데. 흐름을 풀어. 다 알겠는데 응. 다시 풀려 그러면 못 풀어.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서 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망각곡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지식 영역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외에 약간 이해 영역에. 이해 영역이나 이런 영역에서는 오히려 이런 몰입의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 네. 진짜.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에서 이런 방식을 적용하는 게 진짜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유대 학교였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한다고 해도 좀 상위권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이런 그치. 학교에서나 그렇죠. 가능하겠죠. 그치. 사실 그런 예, 건. 예. 네.
어쨌든 수학 공부나 과학 공부 같은 것들을 할 때는 무제한의 시간 제한을 걸지 말고 아까는 시간 제한을 걸어서 해보라고 네네. 했는데 시간 제한 없이 한 문제를 끝까지 한번 풀어보는 경험을 한 번은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 아니더라도 대학교 때라도 그런 경험을 해본다면은 사실 대학 시험이 전 더 암기였다고 생각되거든요. 맞아요. 교수님 논문, 교수님 책 그냥 달달 외워서 완전히 적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대학 교육이라도 좀 저런 방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지금까지 학습자 입장에서 공부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출제자 입장에서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해보면 재밌을 것 네. 같아요. 우리가 뭐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는 모의고사나 수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뭐 또 이제 시험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이제 내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 또 내신이 이제 또 입시에서도 네.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곧 이제 기말고사니까. 네. 그렇죠. 다가오는 시험을 또 대비를 해서 내신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낼 때 1번 4개, 2번 4개 이런 식으로 숫자 맞추는지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출제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한 거예요. 요즘엔 그렇게 맞춰서 안에 안 되죠. 3번만 10개 들어가도 돼요? 3번으로 아니요. 찍은 애 대박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시험 관련된 이제 경험과 관련된 얘기를 막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뭐 일단 뭐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네네, 좀 드리면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들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 일단 시험 선생님들이 질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맞추는 건 맞아요. 아, 그런데 그래요? 좀 맞춰요? 그게 이제 다 똑같이 안 하죠. 그쵸. 옛날처럼 뭐 무조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다 4개씩 다 똑같이 아, 이렇게는 이제 안 맞추고요. 네. 랜덤으로 이제 뭐 3, 4, 5, 3, 2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과 제일 적게 나오는 거를 나름대로 한 2개 이내로 줄이죠. 안 과장님 몇 번 좋아하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넘버 3. 아, 그렇지. 나 가운데가- 3번으로 많이 찍었거든. 난 그쵸. 5번. 5번만이네요. 3번으로 마지막에. 찍었을 경우에는 틀릴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봐요. 아, 그래요? 어. 저는- 1번으로 찍었을 때는 저는 번호로 찍지 않습니다. 그럼요. 지문이 긴 걸로 찍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사족을 많이 붙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일단 시험 문제, 시험 출제 일단 뭐 작년까지 제가 뜨끈뜨끈하게 그러니까요. 있었으니까 네. 뭐 지금 뭐 일단 개방님은 학교에서 밥을 주고 계시지만 아, 그렇죠. 예, 교사를 하고 했었다라는 걸 밝힌 저가 한번, 네, 한번 얘기 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썰을 네. 풀어보면 교무실 들어가면 혼나잖아. 일단 그렇죠. 네. 이게 슬슬 이제 기간이 될 거예요. 이제 보통 7월 초나 7월 중순에 일단 학생 때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아마 한 2, 3주부터 일단 출입 금지 그쵸. 그 종이가 막 교무실에 다닥다닥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막 시험 문제 출제를 내시는 건데요.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3주 전에 제출을 해라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뭐 일주일 전까지 아니면은 복사하기 전까지만 해달라. 뭐 이런 학교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학교 분위기 따라 다른데 이제 거의 공통적인 거는 그냥 시험 문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이원 목적 분류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원 목적 분류표 OX 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동그라미만 치는 동그라미 거죠. 치는 그러니까 거요? 표가 이렇게 있고 이제 1번부터 쭉 쓴 이제 문항을 쓰는 게 있고 여기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김프로님이 말씀해 주셨던 뭐 지식, 이해, 적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그런 영역들을 일단 표시를 합니다. 단순 지식을 묻는 문제인지 응용 그렇죠. 문제인지 예, 이렇게 예. 그게 그러면은 뭐 3대 2대 1 뭐 그런 식으로 일단 골고루 하는데 들어가 있는 게 골고루가 좋죠. 좋죠. 예, 너무 상중하 난이도. 지식만 또 하면 안 되고 너무 이해나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칸에 뭐 상중하 이렇게 아, 난이도도 그렇게? 설정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쓰고 그 다음에 답을 쓰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배점이 이제 마지막에 있어야 되겠죠. 배점까지. 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렵다. 보통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순서를 잘 알아두시면 지식, 이해, 적용이 일단 3단계라면 그게 이제 거의 하중상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돼요. 가는구나. 그래서 그 동그라미 치는 칸을 제 기억에는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시험 배점도 이제 그 적용이면 좀 더 높게 높은 점수로.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이원 목적 분류표라는 걸 먼저 하는데 이건 또 선생님마다 다르더라고요. 먼저 문제를 내고 거기에 때려 맞추시는 그렇죠. 분이 있고. 껴 맞추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일단 목적표를 쉽게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다음에 문제를 맞춰서 하나씩 예, 만들고. 문제를 하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왔구나. 그러면 그게 이제 출제를 할 때 이원 목적 분류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러면 소단원별로 다
그 영역을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이제 단원명 쓰는 게 있어요. 아하. 그런데 요즘은 교육과정 그게 바뀌어서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키워드 위주로 써도 됐었는데 요즘은 평가 영역이 또 정해져 있어요. 아하. 그게 네, 뭐예요? 그래서 뭐 1-2-3 뭐 아니면은 뭐 되게 좀 또 깊숙하게 말씀드리기 너무 복잡한데 아, 뭐 어쨌든 그렇구나. 좀 필요한 그런 그 식으로. 목표를 딱 국가에서 지정을 해놨어요 이제는. 아, 거기에 네. 맞게 또 이제 거기에 만들어야 쓰고 되는구나. 이제 그 안에 성취 문제 기준이라고 내용, 하죠. 예, 성취 기준. 음. 예. 그래서 그거를 굳이 안 써도 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쓰고 문제는 이제 마음대로 만들면 되는 그럼 거죠. 혹시 이게 이제 1, 2년 하다 보면 사실 시험 문제도 좀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작년 문제랑.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내가 설명을 할 때 음. 요거 시험 문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시험 기간 아니고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그 시간에 예, 예. 담당 시간에 가르칠 때 요거 시험 문제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요런 거 있어요. 약간 좀 더 그러니까 강조점은 미리? 그러니까 사실 기준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의 기준은 결국 수능이고 모의고사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단지 시험 유형이 약간 스타일이 다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막 일부러 네. 약간 꼬아서 내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근데 거의 기준이 음.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개밥을 줄 때 응. 기준은 거의 이제 모의고사였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 모의고사에서 맞춰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 이제 당연히 겹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내용이 당연히 중요한 거는 올해도 중요하고 내년에도 중요하고 내후년에도 중요하니까 이제 시험 이렇게 문제 스타일만 바꾸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네. 모의고사 같은 걸 되게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EBS와 관련된 내용과 스타일로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창의력, 막 싱크빅 신문 도문. 기사에서 막 예, 따오고 막 해서. 따오고 뭐 아. 진짜 본인의 스타일로 문제를 지문도 직접 찾으셔가지고. 그렇죠. 찾거나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선생님 이름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좀 많이 할 스타일들도 수도 있겠다. 있고 해요. 예. 그런 학생 이름도 집어넣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오답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답률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 약간 매력적인 답, 그러니까 오답, 무조건 매력적인 1, 2, 3, 4, 오답. 5번에서 정답이 있으면 그거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야지 학생들이 아, 낚이거든요. 맞아. 그러면 그런 매력적이 없으면 너무 뻔한 답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맞추게 되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그럼 예를 들면은 아까 김프로님 뭐 긴 것만 자기는 찍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거를 1, 막 2, 3, 오답으로 4, 5번 만들고. 완전 짧고 이상하게 써놓고 5번만 진짜 그럴싸하게 써 있으면 5번이 누가 봐도 답이지. 답이잖아요. 너무 심하게. 그러면 진짜 어. 이거는 약간 쓰레기꾼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의 낚시는 항상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문제를 풀 때 둘 중에 하나가 꼭 맞아, 막히는 맞아. 경우가 있어요. 맞아. 다 지우고 지우는데 지우고? 두 개가 남아. 맞아. 난 첫 번째 찍은 게 무조건이야. 그건 저도 맞아요. 약간 그랬는데 이거 둘 중에 뭐 다 아리까리하게 비슷한 것 맞아요. 같고 똑같은 맞는 것 같고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원래 이제 문제 출제를 되게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예. 그럼 솔직히 얘기해서 시험 문제 내실 때 뭐 참고하세요? 뭐 교과서, EBS 이런 식으로. 일단 학년마다 달라지는데요. 네.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EBS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따면 안 되죠. 아. 그건 또 이제 표절이 그건 되니까 아닌데? 그거를 이제 적절히 각색 수정 아. 약간 그렇게 뭐 해서 이제 문제를 낸다든지. 각종 문제집을 많이 참고를 하세요? 사설 문제집보다는 네. 수능 모의고사 기출 수능 모의고사. 그렇죠. 아, 그렇게 기출 문제. 보통 사설 많이 문제집들 하고요. 중에서도 그러니까 사설이다 보니까 오류가 있어. 네, 오류가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고 있어.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아니 우리는 우리 때 고등학교 때뭐 1학년 때긴 했는데 한 어떤 사설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5개인가를 그냥 쭉 아 그거는 진짜 문제 있는 선생님이 문제 있는 근데 내가 그 문제집을 풀었거든요. 그럼 그거 안푼 사람 근데 그게 심지어 주관식이었어. 다 대박. 1번부터 5번까지 주관식 문제가 그거는, 다 네. 거기 있는 어. 문제였던 거예요. 그건 이제 만약에 그거를 어. 교육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는 진짜 나는 문제가 좋았지. 되죠. 저는 좋았죠. 네, 그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아, 선생님들 시험 네. 문제가 대충 만드는구나. 전 그렇게 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문제집이 그거는 대충 나오나 보다. 옛날에는 그런 선생님들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코수염도 그리고 눈썹도 굉장히 기신 분이었는데 옛날 사람이었나 봐요. 좀 예, 문제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 근데 창작의 고통이라고 하죠. 근데 교과서를 가장 많이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1,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교과서 선생님 위주로? 같은 경우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과서 위주로 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냈을 때 예전에는 좀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낸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확실한 출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안 그러면은
학부모나 학생들의 그 컴플레인을 뒷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혹시 그런 적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약간 아픈 추억이라기보다는 좀 이따 말씀드린 내용과 약간 비슷한데 혼자 시험 문제를 낼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학년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같은 사회 선생님이 같이 이제 내는 경우도 같이 있고. 이제 공동 출제라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파트랑 이제 다른 그러네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는 A를 강조했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은 B를 강조하셔요. 그 시험 문제 B가 나왔으면 시험 문제 B가 나와. 그러면은 저 입장에서는 아빠는 억울하지. 그렇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지 않나? 조율하면 맞는데 조율을 되는 해서 게 있습니다. 하거나 해서 이제 맞추는 게 제일 그러니까. 좋은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안 하다 보니 그리고 그걸 문제를 딱 보고 저는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나는 이거 강조 하나도 안 했던 건데 이걸 내셨네. 그래서 저 보충 같은 가서 경우 막 좀 알려주고. 그걸 해줬어요. 그러니까 약간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줬던 거죠. 이제 저가 뒷반이었고 다른 선생님이 앞반에 계셨는데 그래서 뒷반에 이제 제가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이렇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앞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가이드라인 해줬는데 왜 앞반은 안 해주냐? 그걸 속된 말로 찍어주는 거죠. 뭐 야, 그런 경우는 선생님 있잖아요. 찍어줬냐? 막 이런 거 있죠. 야, 너네만 찍어줬어? 그래서 약간 서로 공유하거든요. 왜냐면 선생님도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각 반에. 그래서 막 2반 예뻐해서 2반만 찍어주고 이런 선생님도 있었단 그건 말이에요. 진짜 옛날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저랑 핀트가 안 맞아서 이제 그러면 왠지 저희 반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불이익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맞아.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가 그게 말이 나와서 결국은 제 시험까지 갔었어요. 저 그때 그래서 힘들었겠다. 교장 선생님한테 저기 뭐 불려가요? 구두 경고 대박. 받고 그때 엄청 진짜 뭐 진짜 힘드셨겠다. 속된 말로 시겁했죠 그때. 저 진짜 잘리는 줄 알았어요. 땀 삐질이. 네. 진짜 놀랐겠다. 진짜. 아니 그 학교 다닐 때 그거 없었어요. 저 때는 세계사 선생님이 늘 그랬는데 그 찍어줬어요? 줄 그어. 그치. 이거 맞아. 왜요? 줄 그어주는 핀트가 달랐던 거예요. 그치, 서로. 그치. 네. 아니 왜냐면 그리고 시험 전에 한번 정리 시간 있잖아요. 그때 네. 선생님들이 은근히 눈치 좀 빠른 애들은 다 알잖아. 선생님 정리해주세요. 내가 또 앞에서 나 그런 거 잘했거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네. 수업 내내 안 듣다가 그쵸. 그때만 열심히 듣는 애들 너무 얄미워.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노코멘트를 하는 게 맞아, 제일 맞아, 깔끔하더라고요. 예. 그 난리 친 이후로는 저는 무조건 노코멘트 근데 또 했습니다. 선생님들 네. 입장에서 너무 애들이 다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그쵸, 걱정도 약간 좀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면 그럴 때 전반 그러니까 모든 반을? 모든 반에 이제 다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죠. 방법. 그래서 아예 프린트를 뽑아서 게시판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전반 그래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못 보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돼요. 평균이 낮으면 그거와 관련된 왜 이렇게 됐느냐 또는 각 반마다 편차가 너무 크면 10점 이상 넘어가면 그렇죠. 평균 10점 이상이 차이가 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유를 또 심할서로 써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보고서. 그게 내가 들어가는 반에 뭐 꼴등반이랑 1등반의 편차가 차이가 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나마 좀 난데 선생님이 다른데 어떤 편차 선생님 차이가 많이 들어가면 난다. 1반이고 1등반이고 그러면 어떤 애들이 선생님은 막 꼴등반이야. 좀 불만 그러면은 있겠다. 좀- 선생님 왜 저 선생님은 다 찍어준 거 아니에요? 막 그쵸. 이제 그런 약간 뒷말이 나올 수 맞아, 있으니까 맞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요즘 선생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학생들 컴플레인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컴플레인이 그냥 선생님들한테 따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올려버리니까. 아예 그쵸. 김프로님은 그런 적 있어요? 시험 문제 선생님 따지러 간 적? 저는 따지러 가지는 않아요. 저도 한 번도 네. 없었던 것 같아요. 따지러 가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때랑은 좀 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좀 더 연연하는 거죠. 일단 그 1, 2점 차이에 음. 당락이 결정된다라는 그 강박관념 더 심한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끼리 이제 출제를 할 때 좀 약간 쿵짝이 잘 맞는 선생님들이라면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퍼주자. 이렇게. 평균이 높아도 약간 일단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깔아주는 친구들은 항상 있어요. 아무리 찍어도 어떻게 내도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알려줘. 없는 친구들 있다 보니까 너무 쉽게 냈다라고 싶어도 평균이 절대 90점 이상 올라가진 않아요. 맞아. 전체 평균이. 안타깝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학 일단 같은 경우. 차라리 쉽게 내주면 뒷말이 안 나와요. 개밥님. 아니 근데 어. 쉽게 내주면 또 쉽게 내준다고 또 약간 상위권 애들이 공부하는 상위권 애들이 애들은 그렇지. 그렇죠. 맞아. 변별력이 없으니까. 변별력이 그렇지.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약간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냥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려울 경우. 내용 자체가. 네. 이게 특히 이제 사상 쪽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그럼 2랑 2막 내다가 한번 네, 큰일 난 적 뭐 있었죠. 엄청 어려운 부분들이다 보니까 헷갈리지. 네, 그럴 때는 이제 굳이 쉽게 내지 않아도 내용 자체가 어려울 때는 변별력이 있으니까 이제
등급이 좀 나오는 거죠. 근데 등급 나오게끔 맞추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하긴 그거 다 맞추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 것도 엄청나게 큰 고충이 있고 노력이 있고 또 한참 제가 또 개밥을 줄 때 시험 문제를 몇 번 한번 내봤던 적이 있는데 저는 창작의 고통이 이런 거구나. 그것도 창작이. 그러니까 한 문제 만들 경우에도 저는 진짜 1시간? 진짜 고민 많이 하거든요. 고민 많이 했구나. 정말 고민 많이 이게 해요. 선생님들 문제 내시는 게 그때 엄청 민감해져요. 일단 창작의 고통도 있죠. 거기에 두 번째 보안의 문제도 그쵸. 있죠. 맞아. 거기에 선생님들 만약에 잘못 단독 출제가 아니라 공동 출제면 또 의견이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 문제를 고민이죠. 빼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거 왜 이러느냐 이로부터 해서 또 막 서로 이제 언쟁이 막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또 많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과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어떤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좀 필요한 맞아. 해석의 문제인 과목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국어나 윤리 이런 거. 윤리나 사회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맞아. 무궁무진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네.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그래서 보통 이제 창작하는 경우가 원래 원칙으로는 창작이 맞죠. 그쵸. 자기가 가르친 대로 창작을 해서 문제를 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약간 공신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맞아요. 선생님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학생들이 또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맞아, 캐치를 그런 거 해오면은 그거를 디펜스하기가 너무 어려운 맞아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약간 문제지와 비슷한 내용으로 좀 출제를 하는 경우가 약간 양심이나 아니면 원래 원칙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신뢰도가 일단 높으니까. 예, 그래서 근거가 그렇죠. 있고요. 출제 근거가 명확해야 되니까. 네, 실제로 그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이제 의견을 묻는 형태, 그러니까 옛날 과거 보듯이 그 딱 시제가 쭉 내려왔고 이것에 대해서 논하라 뭐 이렇게 이런 형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면 자꾸 이제 수험생들이 출제위원을 고소를 하니까 아예 판례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판례를 내면 정확하게. 네, 그때 96년 이 재판에서 판사가 이거 유죄 판결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여기서도 해석의 여지가 없는 그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학생들의 능력을 잘 평가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딱 풀고 이제 학생들이 채점을 하고 나서 그 답에 대해서 100% 수긍을 해야 그게 진짜 깔끔한 시험 문제인 것 맞아요. 같아요. 예. 혹시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을 내지만 또 학생들 입장에 시험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 혹시 김프로님은 뭐 컨닝 같은 거 해보셨어요? 컨닝을 제가 누구 남의 걸 베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보여준 적은 있어요. 겨드랑이 사이로 이렇게 뒤로 겨드랑이 넘겨주는 거죠. 네, 넘겨주는 형태로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했죠.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똑같이 답이 나오면 내가 다 맞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치. 똑같이 나오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지. 그럼 전 문제를 다 알려주신 거예요? 몇 개를 다르게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집단에는 얘하고 똑같이 하면은 100점 있겠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지가 또 몇 개를 바꾼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았어? 아니 다 완전 내가 틀리게 한 것도 틀리고 지가 틀리게 한 것도 틀리고 틀렸네. 얘는 완전 점수가 박살이 난 거죠. 저도 컨닝을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본 게 아니라 제가 알려줬죠. 저는 듣기. 그러니까 영어 듣기 잘했잖아. 제가 영어 듣기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둘러싼 주변 아이들이 이거 3번에 고개 숙일 때 다 3번 몇십 년 전에 추억이니까. 몇십 년 전에 실명 좀 잘라주세요. 잘라줘. 네. 미쳤나 봐. 다시. 제가 영어 듣기 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를 주변으로 이제 다 저한테 집중을 했죠. 그래서 이제 1번 문제가 딱 나오고 다 대만님이? 들려주고 이게 답이 뭐 1번, 뭐 2번, 내가 뭐 적는 순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답인 거야. 그렇게 해서 정말 듣기 와. 저 때문에 많이 점수 맞은 애들 많았어요. 저는 컨닝을 잘 못하지 사실은 완전 쫄보여가지고 쫄보. 못하는데 근데 이제 그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었어요. 네. 우리 반에. 그래서 걔가 그 내 옆에 있는 애한테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중요한 모의고사는 아니었고 네. 약간 성취도 평가처럼 학기 초에 얘네 네. 수준 알아보려고 이제 네. 보는 시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학 주관식 답을 얘가 불러준 거야. 근데 사실 그게 들리잖아 나도. 그래서 어떻게 객관식은 내가 풀고
왜냐면 시험 감독도 선생님들이 제대로 안 했어. 그게 중요한 시험은 아니어서. 그래서 주관식은 사실 나도 걔가 불러주는 대로 적었어요. 근데 걔가 마침 객관식에서 실수를 하나 했는데 나는 객관식을 다 맞은 거야. 근데 주관식을 걔 때문에 또 다 맞은 거야. 그래서 나 수학을 되게 못하는데 졸제 내가 우리 반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상방 같겠네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도 야 생선 너는 수학을 잘하니까 나는 그 말을 들은 때마다 막 미치게 이걸 어떡하지? 양심에 걸리- 근데 그 다음에 뭐 들통났죠 결국에는 그 시험 황과장님은? 때문에 저희 때는 얘기 나왔던 게 레이저 포인트, 레이저 포인터. 아 그 빨간색 뭐 그죠? 이렇게 예, 나오는 거? 그거 나오는 걸로 그때 그래서 막 시계를 가르치는 거죠. 아 대박! 시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우리끼리 학생들끼리 막 얘기만 해놓고 한 번 시도했다고 완전 폭망해서는 안 됐는데. 선생님 몰라요? 그거? 아니 그게 이제 선생님 모르겠어요. 못 봤던 것 같아요. 구석탱이에 있는 애가 이렇게 해주니까 예를 들어 뭐 50분 수업인데 50분 시험인데 25문제 그러면은 일단 그냥 평균 뭐 몇 초지? 한 20초?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빡빡빡빡 풀면서 바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1, 2, 3, 4번이니까 아니 그래서 뭐 어려운데, 몇 그거? 분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2분씩이구나. 계산이 그러면은 어려워요. 삑 이렇게 시간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계만 보는 거야 그냥. 그 걸리면 어떡해 근데 근데 그게 이제 했는데 완전 근데 안 만약에 됐죠. 예. 얘는 3번 하고 있는데 나 혼자 4번 하고 있어가지고 시계가 밀릴 수 있는 거죠.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근데 것도 있었고. 난 한 문제 더 남았는데 쟨 끝났어. 근데 그런 펀닝 문제가 있어서 요즘에는 그 감독을 두 둘을 명 두죠. 네. 학부모 감독 아니면 선생님들 두 분이 들어가시고 수능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맞아. 보조 감독 있고 정 감독이 그렇죠. 정 감독, 부 감독. 특히 사탐 같은 경우는 뭐 시험지 이제 뭐 교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세 분 들어가고. 그치. 네, 요즘 더 그거 좀 얘기해줘요. 그 수능 감독 에피소드 없어요. 나는 너무 그럴 건데 내가 기침이 나오면 어떡해? 영어 막 듣기 하는데 그런 거 감독 있어요. 선생님이? 여학생 시험 볼 때 기침이나 누가 계속 킁킁거릴 때 손 들어서 좀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 그거 어떻게 당황할 것 같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가 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좀 약간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 걔는 정도로. 어떻게 그럼? 저는 옛날에 들어왔을 수능 때 때도 개밥 줬어요? 네, 수능 때도 개밥을 대박이다. 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시험 보는 데를 감독을 갔었는데 2교시 제가 진짜 다행히로 그때 처음 감독을 갔었는데 수능 감독을 1교시 안 들어가고 2교시에 들어갔어요. 사실 수능 감독관들도 1교시는 진짜 처음에 어느 부담되죠. 시간에 네, 얼마나 부담도 왜냐면 되고 뭐 나눠주고 듣기 해줘야 될 게 나가야 너무 되고. 많아서. 너무 막 많고 그래서 곤란하지만. 진짜 긴장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2교시 감독을 들어갔고 다행히도 이제 좀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가서 제가 사실 정 감독을 했어요 또. 그래요. 근데 이제 부감독 선생님께서 진짜 많이 시험지 도와주셨거든요. 나눠줄 때 막 손 벌벌 떨릴 이게 것 같아. 정감독, 부감독도 약간 시스템인 게 고등학교 선생님은 인문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무조건 정감독 들어가요. 그리고 처음이라 할지라도. 초임이든 아니면은 오래 좀 연세가 있으시든 무조건 정감독 들어가고. 시험지 하나 안 나눠주고 막 이래 봐. 그래서 이제 2교시에 감독을 들어갔는데 남학생이었거든요 수학. 근데 이과반이긴 했어요.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아이가 손을 봤는데 덜덜덜 떨리는 거야. 어떡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덜덜덜 떨면서 이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4교시인가 사탐 시간에 들어가는데 아이가 이제 뭔가 이렇게 잘못 꺼내놓고 있어서 이거 안돼 집어 넣어야지.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얘가 또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약과였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이제 감독 들어갔을 때 저는 실제로 저 교실에 그 고사장에 부정행위가 나왔어요. 거기다 제가 정감독을 할 때. 그래서 그때 경찰서 어떤 가나요? 케이스였는 경찰서까지는 아닌데 어떤 케이스였냐면 이것도 되게 그 친구한테는 불쌍한 얘기긴 해요. 근데 이게 사탐 과목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이제 같이 다 꺼내놓고 1선택, 2선택, 3선택을 다 꺼내놓고 풀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그 정해진 시간에는 그 한 시험 과목만 딱 꺼내놓고 나머지는 집어넣어야 돼요. 맞아. 그리고 중간에 3분의 시간을 브레이크 타임을 줄 때 교체를 하고 두 번째 그 수험표에 써 있는 두 번째 선택 과목을 풀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예를 들어 1선택이 지리였어요. 그리고 2선택이 사회문화였는데 예를 들어 지리를 다 풀고 이 친구가 그거를 이제 딴 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 풀었다고 두 번째 걸 풀고 있었던 거예요.
시험지는 미리 나눠줘요, 근데? 그쵸. 다 원래 통짜로 다 들어 있어요. 근데 펼쳐보면 안 되는 거야? 그쵸. 그쵸. 시험 중에 다시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볼 것만 꺼내서 풀고 나중에 교체 시간에 넣어놓고 자기가 두 번째 풀 거를 꺼내야 되는데 1선택, 2선택을 다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를 다 풀고 그냥 자연스럽게 두 번째를 풀었던 거죠. 그럼 부정행위예요, 그게? 예, 그게 부정행위. 그 억울하다. 해부터 바뀌었어요.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약간 뭐 미스였겠죠. 제가 도장을 이렇게 찍어주는데 이렇게 포개져 있어서 저도 이제 확인을 못한 게 제 미스긴 한데 이제 부감독 선생님이 그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마침 그때 그 부감독 선생님이 너무 크게 말한 거예요. 이 학생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떡하죠 선생님? 정 감독 선생님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그럼 애들끼리 이제 웅성웅성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한 이제 명이라도 경쟁자 줄이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또 그 애들은. 오리엔테이션 그 감독 선생님들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 부정행위가 감독 간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교육청 사이트에 올라가고 이러면 난리가 난다. 난리 나죠. 뭐 이제 심할서 쓰고 막 어떨 때는 뭐 징계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저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적 원칙대로 갈등. 그래서 어쩔 수 그렇지만. 없다. 너 왜 이거 펴놓고 있었니? 몰랐어요. 그래? 그래도 이게 원칙상 안 되니까 부정행위로 간주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어떡해요? 복도에 있는 선생님을 불러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를 인계해서 어떡해. 감독 본부로 갑니다. 시험 본부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학생은 이제 그 시험을 일단 무효가 되는 아예 거겠죠. 무효돼요? 아니면 사탑? 그거는 상황에 따라 저도 그 이후의 다르구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서 그 학생 시험이 끝나고 나서 다 이제 다 조치를 하고 그 학생은 계속 남아 있어서 그걸 경위서를 써요. 왜 너가 이렇게 됐느냐. 근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새롭게 이제 바뀌는 시험 그 부정행위 유형을 한참 학교에서 막 설명을 해줘요. 그 동영상까지 틀어주면서. 근데 그거를 그때 뭐 자기 말로는 결석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고. 제대로 숙지도 못한 상태. 그리고 약간 어눌한 친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관심 없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 실수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 연습이 되게 맞아 중요해요. 연습해야지. 네. 저 조금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끼리 한번 4명이서 각자 다 수능 감독인데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OMR 카드를 바꿔달라 그래요. 바꿔주실 거예요? 저는 바꿔줍니다. 그건 자기 선택이죠. 저도 못할 수도 있어. 바꿔주고 그 정권은 갖고 있어요. 찢어버리진 않고. 네, 그래서 종이 이게 끝나면 둘 중에 네가 선택을 해라. 근데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안 돼요. 그래요? 원래 찢어버려야 되는 거두면 거잖아. 찢어버려야 돼요. 헐. 그거는 이제 그거도 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왜 마지막에 이 학생 배려하냐. 아니 그러면은 1분 남았어. 누가 봐도 다 마킹 못 할 것 같아. 그거는 진짜 교체를 원하니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 학생의 선택에 맡겨야 돼요. 괜히 감독관이 개입을 하면은 그건 시험 개입이 되니까 너무 문제가 될 수 어렵다. 있어요. 저는 사실 제 수능 볼 때 언어 영역을 밀렸었는데 마지막 몇 분 안 남아갖고 안 바꿔줬어요. 밀려 쓴 대로 갔어요. 네. 그게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몇 분 남았었어요, 네, 제가? 실제 제가. 오, 대박. 그러니까 한 10몇 점이 날라갔죠. 언어 영역에서. 그게 기억이 계속 남아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바꿔 바꿔줘야 돼. 싶었어요. 바꿔줘야 돼요. 근데 누가 봐도 다 마킹 못해. 아니요, 그건 지사정이에요. 아니 내가 할 수 내가 있어? 얼마나 빨리 마킹할지 알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학생의 선택을 일단 물어본 다음에 해줘야 그래서 돼. 이름에서 계속 잘못 마킹. 맞아. 근데 요즘은 근데 그거 되게 그때 당시 그러니까 민감하니까. 얼마나 막 그래. 우리 나는 임용 볼 때도 그랬잖아. 저 임용 볼 때 같은 고사실에서 본 나 분이 싸웠다니까. 계셨는데 선생님 이거 시험 이거 가지고 막 저는 OMR 카드 무릎까지 끓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한 번만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선생님들 감독 그걸 입장에서는 했는데. 확실히 칼 같아야 돼요. 맞아. 선택 일단은 시험장 안에서 들어갈 때 수험생들이 원하는 것은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이제 개입이 안 되고 대신 문제가 생기는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구나. 그런 다음에 선택은 학생 몫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딱 되면은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원칙대로 가는 게 무조건. 감독관이 안 다치는 길입니다. 막 10초 그러니까 감독관이 안 다치는 것도 안 다치는 건데 사실은 형평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 하긴 예. 그렇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봐주고. 시간이 했기 때문에 바꾸는 걸 포기했던 사람도 있고, 맞아. 예, 그 룰대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룰대로 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근데 그리고- 김프로 왜 그때 끝까지 바꿔달라고 안 했어요?
강력하게 안 되는 줄 포기한 거 알았어. 아니야? 나는 선생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우리 때는 선생님의 말이 뭐겠어. 한 번은 저 바꿔주시면 안 돼?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아 예.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적이긴 한데 제가 시간이 넉넉한 상황에서 푸는 거는 잘하거든요. 근데 쫄고 쫄탱이. 약간 이게 지금도 가슴이 생각나. 뛰기 시작하면 맞아. 그 다음부터는 맞아. 답이 안 나와요. 맞아. 문제도 땀난다. 못 풀고 맞아. 막 손에 땀 나고 맞아. 아까 그 학생처럼 손 막 떠는 거예요. 배 아프고. 근데 요즘은 확실히 이제 OMR 카드를 전체로 교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게 스티커? 아니요 스티커도 요즘은 아니, 스테이플러. 스테이플러가 아니지. 찍어버려? 그게 아니라 과거에는 진짜 그 컴퓨터용 사인펜 그거로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라면 이제는 이미지 스캐너 방식이에요. 맞아. 그래서 아예 스캐너를 뜨기 때문에 요즘은 예비 마킹도 못하게 합니다. 과거에는 빨간색으로 마킹을 해도 그걸 인식을 안 했는데 마킹 틀리면 뭐 어떻게 수정 테이프로만 하면 돼요. 아 그러면은 괜찮네. 이제 그래서 아까 생선님께서 걱정했던 뭐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 다 나눠 우리 옛날 사람들이다. 네, 이제는 수정 테이프를 다 갖고 와도 되니까 갖고 와도 되거나 아니면은 모두 다 똑같은 조건을 해주기 위해서 볼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 다 나눠주는 경우도 있죠. 다 그렇죠. 수능 그러니까 기회는 만약에 기회는 공평해야죠. 뒤에서 막 와. 내 거 거들 차례인데 수정 테이프 칠해야 돼. 그럼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건 지사정이죠. 이렇게 해서 할 거야? 아니요, 근데 그것도 과도한 그렇게 막 과도한 액션이 들어가면 그것도 부정행위예요. 그러니까 종 치면은 다 손 밑으로 네. 들어가 너무 있어야지. 궁금할 것 같아. 점을 찍으면 돼. 아니요, 그거 안 돼요. 안 돼? 네. 딱 이렇게 왜냐면 옆에가 보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진짜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선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꼼수들은 다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다 안 돼요. 진짜. 예. 그거는 내신에서는 가능하죠. 내신은 가능할 수 그쵸. 있겠죠. 안 되는구나. 근데 수능 워낙 민감하니까. 다시 이제 내신 얘기로 조금 더 좀 다시 더 해주세요. 들어가면 네. 선생님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교무실 통제 그래서 이제 보안 철저히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무실 앞에서 이제 난리 시장통이 돼요. 맞아. 그럴 볼 일이 있는데 교무실을 못 들어가니까 그럼 이제 복도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게 되고 볼일 처리하게 되고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출제가 다 끝나면 이제 고사 담당 선생님한테 이제 그걸 제출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또 고사 담당계 선생님께서 그걸 확인을 해요. 뭐 점수 배점이 잘 되었느냐, 아니면은 오타가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선생님들의 일이 이제 1차가 끝나요. 1차 끝나고. 그러면 보통 한 일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시험 딱 그 날짜부터 한 일주일 전까지는 선생님들이 좀 여유가 있어요. 홀가분해지죠. 출제 끝났으니까. 출제 끝났으니까. 난 던졌다. 근데 시험 자기 과목 당일날. 보는 날은 너무 떨려요. 그러니까. 당일날은 실수 나왔을까 사실 봐. 무슨 문제가 있을지 내 모르니까. 거는 계속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선생님들 돌아다니잖아. 그렇죠. 자, 여기 똑똑한 다음에 그런 선생님 있었어. 아니 항상 3번 문제 틀렸다. 이거 바꿔라. 막 이런. 일단 뭐 문제 있느냐부터 이미 이제 들어간 다음에. 꼭 그게 물어보죠. 나중에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럴 때 이제 급하게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아니면은 문제를 아예 바꾸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라도 그거 발견하면 다행이지. 그나마 그거는 오기 다행이에요. 전에만 발견하면 돼요. 아. 예. 근데 이제 중간에 바꾸면은 정정계를 써야 돼요. 방송해야지 또 그리고. 아니 방송 요즘 방송 방송 잘안 안 그리고 해요? 해요. 저는 일단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시험 문제에 오류가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제 생각으로는 이게 교사의 권위를 맞아. 좀 떨어뜨리는 맞아. 일이라고 생각. 일단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맞아, 맞아. 아무래도. 네.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한 실수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맞아. 나만 그래서 보여줘야 교차 그 검토를 해야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크로스 맞아. 체크해도 안 보여요. 음. 네. 그러니까 아예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보고 맞아. 딱 그런데 그러면 오타네. 그렇죠. 오타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 오류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아.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과목 선생님들끼리 동교과 선생님들끼리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의상하는 경우가 생기죠. 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용하다. 선생님들이 또 이런 생각으로 내는지 몰랐는데.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시험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채점을 하죠. 아, 맞아. 근데 가채점과 또 이게 또 OMR 카드 채점이 또 달라지는 경우가 그럴 있다 수도 보니까 있구나.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1, 2점에 너무 민감한 친구들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그냥 시험지 막 틀린 찍고 거면은 막. 상관이 없어. 그런데 막 부분 점수 달라고 이제 찡얼거리는 친구들이 생겨요. 설모가 왜 없냐? 그렇죠. 아니, 아니면은- 주관식도 아닌데? 객관식인데도 이거 비슷하니까 뭐야, 그게? 5번을 좀 달라고 뭐 예를 들어 1번과 5번에서 5번 0.5 좀 이럴 달라고? 수도 있으니까 부분 0.5 점수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너무 과거에 비해서 너무 심해졌다라는 거죠. 0.5점, 예. 1점에도 민감하구나.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막상 나한테 시험지가 나왔다. 시험지가 이제 왔어. 내 네네. 책상에 시험지가 왔어요. 도착했어요. 네네. 순서대로 푸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어떻게 푸시는? 저는 무조건 자 개만부터. 저는 무조건 주관식부터. 왜냐면 기억이 이제 날 때 빨리 쓰는 거야. 주관식을? 망각되기 전에. 빨리 써요. 다른 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1번부터 쭉 풉니다. 일단. 전 무조건 1번부터 네, 풀어요. 그런 다음에 뭐 막히는 건 일단 과감하게 패스하고 그다음에 쭉 먼저 일단 1회독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치. 이제 남는 것들 이제 추려서 이제 다시 풀고 또 풀고 해서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저도 안 과장님이랑 비슷하게 1번부터 가고 좀 헷갈리는 거 표시해두고 다시 보고. 망각이 두렵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까먹을 것 같아. 너무 막 까먹을 것 같아. 그러면 안 까먹어져요. 그게 맞아. 안 그리고 까먹어지는데. 시험지 받자마자 적어두잖아. 맞아, 시험지 맞아. 나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시험지 받자마자 위에다 다 쓰는 거야. 적어놔야 맞아, 돼. 맞아. 근데 문제는 어떨 때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오래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지식을 다른 거다 간섭하게 맞아. 돼요. 맞아, 맞아. 예,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인 것 진짜 같아요. 쉬운 거 막 예. 틀리고. 그것만 계속 꽂히니까. 그러니까 뭐 신문 같은 거 보면 전문가들은 뭐 이렇게 말한다. 뭐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라.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어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쉬운 문제를 찾고 앉아 있는 게 더 시간이 많이 맞아요. 걸려요. 맞아. 그거 근데 네. 대부분 쉬운 문제는 앞번호 쪽에 놓지 않나요? 아니요. 그런 왜냐면은 왜 그게 쉽다고 느끼냐면은 제일 공부를 많이 한 게 첫 부분이거든. 아 맞다. 그럴 수 있겠다. 또 보고 또 보는 게 첫 부분이니까 사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 그래요? 저는 옛날에 학교에서 개밥을 줄 때 일부러 시원을 좀 쉬운 문제로. 아, 그러면 이제 애들이 시험을 시작할 때는 겁먹어버리면 안 약간 되니까.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어려워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개밥 주실 때처럼 그렇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저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이고. 옆에서 이제 고양이밥 주는 식으로 할 때 저는 무조건 단원별로 갔던 것 같아요. 단원별로 순서대로 일단 가는데 순서대로 가지. 난이도는 이제 거기서 조절을 하겠죠. 예, 무조건해서 단원이 뒷단원에 있는 내용을 쉽게 앞 1번으로 냈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근데 순서대로 안 내면 그것도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이거 수능 해야 돼. 같은 경우는 맞아. 순서대로 안 맞아.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거 여쭤본다는 게 깜빡했는데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단원부터 6단원까지가 시험 범위다. 네. 그러면은 1단원에서 5문제, 2단원에서 5문제, 3단원에서 5문제 이게 그건 아니죠. 그건 그런 건 비중마다 다르죠. 아무래도. 비중마다. 단원의 네. 비중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또는 선생님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렇죠.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그건 이제 선생님의 고유 권한이니까 예, 선생님 마음이죠, 솔직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제 이 내용을 들으시는 학원 강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잠깐 짧게나마 학원에서도 있어보고 이제 학교에서도 학원도 다 다녀봤으니까 있어봤지만은 우리들. 되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이제 약간 사교육 얘기 살짝 들어가면 이제 보통 우리가 학원에서 이제 내신 대비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학원 강사를 하거나 할 때 이제 내신 대비라고 했을 땐 결국은 뭐냐면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의 어떤 문제를 낼지 찝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신은. 그래서 근데 학생들이 보면 어떨 때 대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이제 수업 내용은 좀 약간 등한시하면서 학원에서 배웠으니까 약간 사교육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두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일단 학원에서 일단 내신 대비를 하는 것은 중요한 개념들이 있긴 해요. 보통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긴 그쵸, 하지만 결국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수업 시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진짜 그 동네에 있는 학원 강사들 한번 클나봐라, 한번 욕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진짜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싹 빼고. 진짜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얘기하고 약간 좀 다른 내용을 만약에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은 보통 학원 선생님들은 그냥 원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만 계속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생뚱만 게 나왔어. 벙찌는 거죠. 그렇죠. 벙찌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학생들 이제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실 때 학원 같은 데서 분명 직전 보강할 겁니다. 그래도 일단 그 직전 보강을 통해서
계속 똑같은 내용을 이제 반복해서 듣는 거는 매우 효과적이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은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쵸.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강조하셨던 것 아니면 그 선생님의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수업을 생각합니다. 들어야지. 근데 수업을 안 들으니까 안 들으면 애들이 학교 수업이 중요한데.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네. 맞아. 내신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게 아니라고 해도 학교 그쵸. 수업을 좀 잘 들으면 학교 뭐 하러 가? 수업 안 들을 거면. 그래서 오늘 좀 내신에 대해서 좀 내신 시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저희가 깊이 있게 그러니까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선생님들 입장에서 들어서 저는 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네. 됐으면 좋겠네요. 학생들한테도. 자, 학생들 입장에서 그냥 뭐 선생님들 시험 문제 어디서 문제집 베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 네. 엄청난 고통도 있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 스트레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그런 컴플레인을 최대한 안 받게 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시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공정하게 그리고 자기가 가르친 부분 얼마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부분이 있지만 이 시험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스트레스 중에 탑 오브 탑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교훈은 지금까지 내가 풀었던 거에서 3번이 많지 않았다고 해서 네가 모르는 문제가 3번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럼요. 거. 네. 명언이다. 역시 김프로. 그렇지. 어쨌든 어렵습니다. 네. 시험 문제. 자, 오늘 좀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 볼게요. 그 종례를 한마디씩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말고사 앞두고 네. 학생들한테 이번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년. 네. 우리 안 과장님부터. 일단 뭐 중학생이면은 일단 내신에 별로 신경을 안 쓸지라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고등학교 때 연계돼서 잘 될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찍어주시는 거 그리고 강조하시는 부분은 무조건 숙지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벼락치기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또 좀 공부를 하자. 시험 전날이라도 열심히 합시다. 공부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여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라도 제대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중2가 될 수 있도록. 네. 지금 이게 좀 지금 당장 시험에서 이게 큰 의미를 있다기보다는 그쵸. 중학교 때 좀 해두면 맞아요. 고등학교 가서 아무래도 편해요. 맞아요. 네, 조금 더 이해도 잘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노는 것도 재밌고 다 즐겁겠지만 공부해야죠. 공부도 할 때는 좀 해야 중2 되니까. 최고죠. 우리 네. 대한민국 중2 중2가 학생들. 제일 무섭다. 제일 무섭잖아요. 네. 그렇죠. 나도 우리도 중2 때. 중이는 피해. 무서워. 눈도 못 마주쳐. 피해야지.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품격 학교 다시 보기. 나는 내 선생이다. 내가 네 선생이다. 다시 이거 자르지 줄여서 말자. 내 선생이었습니다. 네, 자르지 말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